누군가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를 묵묵히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호석 씨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한 봉사. 여생의 소명처럼 여기며 해온 일입니다. 1년 365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권호석 씨. 그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경쾌한 가을 빗소리가 잠든 아침을 깨웁니다. 요즘 허리 한번 펼 일 없이 바쁘다는 농촌 마을. 제법 굵은 빗방울에도 분주한 일상은 계속됩니다. 권호석 씨의 집도 예외는 아니죠.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밖을 나설 때면 그가 꼭 챙기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글씨가 가득 쓰인 조끼입니다. 질서를 지키자는 캠페인 문구가 쓰인 조끼. 권호석 씨가 직접 만든 건데요. 지금까지 입어온 것만 100여 벌이 넘습니다. 또 오래돼서 이런 거 너무 그저 다. 그가 조끼를 입게 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전 엑스포에 때서 엑스포 때 그 가서 석 달 15일간을 노숙해가면서 거기서 자원봉사했거든요. 했는데 그 젊은 사람한테 그 왜 버리냐고 그러니까 그 담배꽁초를 주스면서 왜 이렇게 함부로 버리냐고 그러니까 그때 발로 손을 밟아갖고 한 15일간을 고생해서 그 뒤로는 이거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써서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러고 다녔어요. 이것은 이제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 입은 거, 이 빨간 티셔츠. 월드컵 때 거리 일서를 지킵시다 이렇게 있고 뭐 여러 세월 따라 조끼마다 얽힌 사연도 다양합니다. 이제 이건 88 서울 올림픽 찾은 손님 따뜻하게 맞이하여 훈훈한 우리 인심 방방곡곡 심읍시다. 이제 서울 올림픽 때 입었던 거 이건 서울 올림픽 때 입었던 거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바르게 살자도 써 있고 이제 자연도 깨끗, 마음도 깨끗, 자연 사랑, 나라 사랑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겨울 이렇게 탁 쓰고 겨울에 이렇게 쓰고 이제 눈 오고 하도 이렇게 탁 쓰고 그냥 이렇게 죽고 겨울에. 오늘은 비가 오니 모자 위에 우산까지 덧쓰고 봉사에 나섭니다. 전국 각지를 돌며 청소 봉사를 하고 있는 권호석 씨. 매일 아침 이렇게 먼 길을 나섭니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 바쁜 일상이 왜 고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평생을 별러온 일입니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도 많거든요. 항시 못다한 아쉬움 속에 너무나 참 아쉬운 점이 많아서 참 세월은 자꾸 가고 갈 길은 가까워지는데 할 일이 너무도 많아서 항시 참 아쉽고 그래서 하루하루 너무나 가는 날이 너무나 아쉬워서 참 붙잡을 수만 있다면 잡았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항시 그냥 버스 기사들은 권호석 씨에겐 버스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의 선행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장수에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 제가 또 할 일인데 저분 연세에 저렇게 하시고 다니는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차비 받으시면 안 되죠. 도와는 못 드려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의 행선지는 진안시장. 5일장이 서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장수 인근지에 있는 시장은 그가 잊지 않고 찾아가는 곳입니다. 여기 앉아 같이. 네, 어서 오시오. 마을에 사람 여기 앉아 우리 쪽에 궁뎅이 대고 앉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기사님은 얼마나 그렇게 좋다고. 장날 버스는 언제나 이렇게 10,000원입니다. 지난해 왜 가세요? 아프게. 병원에도 가고 오늘 장날이잖아 지난 장. 아 장인가? 오늘이 장이요. 그런가? 오늘 장에 가서 뭐 사오실 거예요? 고기도 사고 과자도 사고 뭐 별거 다 사오지 뭐. 할머니들과 즐거운 수다를 떠는 사이 자리를 양보하고선 권호석 씨. 나보다 연세 드신 할머니가 올 계시 양반.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아니 뭐 서서 가도 괜찮아요 나는. 30분이나 더 가야 하는 거리. 하지만 그는 양보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선 곳이 그에겐 가장 편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쓰레기를 줍습니다. 권호석 씨가 거리로 나온 건 1969년. 세상에 보탬이 되고 싶어 시작한 일입니다. 하늘 한번 볼 새 없이 허리를 굽히고 쓰레기를 줍는 일. 고되기도 하지만 깨끗해져가는 거리를 볼 때면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힘은 그를 보며 조금씩 달라져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참 아저씨 보고 죽는 모습 보고 제가 느끼고 버리지 않겠다는 말을 들을 때 그런 때가 기쁘지요. 그리고 또 담배를 피우고 버렸다가도 내가 옆에서 죽고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앞으로 버리지 않겠다고 할 때 그런 때가 오늘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비와도 해야지요. 송이를 따다 놨네. 귀한 걸. 비싸겠네 그게. 비싸요? 그 얼마가? 한 20만 원 넘어갔어요. 40여 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거리를 청소해온 권호석 씨. 일대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진짜 고생해요. 진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아, 저 겨울에는 저기서요. 저 넘어가는데 제가 머리도 깔고 모든 거 다 해요. 저 아저씨가. 엄청 수고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냥 저기도 그냥 꼭 뭐를 하나를 그냥 드리고 싶어도 절대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내가 팬티 같은 것도 내가 이제 여름에 수고하신다고 내가 팬티 이렇게 좀 드리면 안 받으시려고 하면 내가 막 가방에 쑤셔 넣어줘요. 고지식하고 참 진짜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몇십 년을 저렇게 사시는지 궁금해요. 마음씨도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한번 나왔다 하면 꼬박 8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겐 그저 낯선 풍경. 게다가 보수도 나오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걱정부터 쏟아내기 일쑤죠.
예,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맞습니다. 매일 펭귄수 먹으면 이거 하는 양반. 예, 매일 막 정신없이 이렇게 이것만 죽고 댕겨요. 그래 이거 왜야? 예, 조금이라도 깨끗해지고 여러 사람이 아니 보고 버리게. 깨끗하고 좋고 안 지지분하고 아저씨는 어른이래야 그런데 각시가 혼자 벌어서 자식 갈치고 영감 먹여야지 또 저녁에 들어가면 밥 안 주잖아 안 하잖아. 밥 먹어야지요. 그러니까 미안하지. 저도 고마운 일 하시는데 좋은 일 하시고. 남자가 벌어서 좀 먹여야 하던데 나 매일 일하고 돌아다니고 참 식구가 힘들어지요. 여태까지는 참 너무 다 힘들었는데 이제 아들 딸이 컸어. 정신 안 잡고 쓰자. 네, 이제 먹어야죠. 각시 업어줘. 예, 업어줘야죠. 예, 업어줘야 돼. 업어줘야죠. 그런 사람은 드물다고 좀치 없다고 제 밥 먹고 제 자식 가르치기도 불편한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시장에서 이웃마을 주민 정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지금이야 고마운 마음도 전하지만 처음엔 그녀도 권호석 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상하다고 자기 일도 바쁘고 할 텐데 저렇게 봉사를 한가 했지. 이상한 정신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인식도 했겠죠. 근데 동네 마을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힘들게 사시면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상하게 처음에는 봤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다 인정을 해주죠. 지금은 다 인정을 해줘요. 봉사하면 미쳤다고 그랬어요. 봉사 나 시작할 때는. 지금이니까 뭐 봉사단체가 많고 봉사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우리 다 봉사라고 할까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는 때는 봉사라고는 참 정신 이상자라고 했지 봉사라고는 몰랐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전에 그 비포장도로 고갯길 같은데 그런데 또 눈이 많이 와서 지설 작업하면 그 기사님들은 참 다 고마워서 너무 다 고맙다고 그냥 그럴 때는 제일 참 내가 조금 노력하면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마음 편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그런 마음에 있어 또 나가고 그런 생활에 제 여태까지 해나왔어요. 아이고 비 오는 날도 이렇게 수고를 아유 또 왔네. 아유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사모님 어디 가시네요.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렀습니다. 따로 주문을 하지 않아도 상이 차려지는데요. 사실 권호석 씨는 이곳의 VIP 손님입니다. 진안으로 청소를 나올 때면 이곳에서 늘 식사를 챙겨주는데요. 물론 식사비도 무료. 그의 선행에 대한 주인장의 보답이랍니다. 그래서 더 따뜻한 식사. 남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도리어 더 많은 걸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못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몇십 년 된 것 같은데요. 이 앞에 지나면 사모님이 때 됐다고 배고프다고 식사하고 가라고 해서 들어와서 먹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너무 다 고마워서 들어와서 먹고 그래요. 한 끼 식사에 마음까지 든든해지는데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응원을 건네는 사람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 식사를 마치고 찾은 곳은 진안 시외버스 터미널.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쓰레기도 많은 곳입니다. 구석구석을 살피며 쓰레기를 줍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려진 담배꽁초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달에도 수십 번은 오게 되는 터미널. 전국 각지로 청소 봉사 활동을 다니기 때문인데요.
그곳이 어디든 축제가 열리는 곳엔 항상 찾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무료로 버스를 태워주는 기사들. 고마운 마음에 하는 일이라지만 정작 고마운 쪽은 권호석 씨입니다. 기사님들이 이렇게 안 해주면은 어떻게 막 매일 돈을 이렇게 내서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니지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언제나 그냥 수고시고 가는 데마다 전부 치우고 다니셔. 너무 다 기사님 좋아요 지금 뭐지? 너무 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늦은 오후까지 청소는 계속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쓰레기들이 그의 눈에만 띄는 모양입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아직도 할 일은 산더미인데 짧아진 해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권호석 씨. 밭일을 서두릅니다. 요즘은 한창 고구마 수확 중인데요. 알이 제법 굵죠? 바쁜 주인을 대신해 혼자서도 토실토실하게 자란 기특한 녀석들입니다. 사실 농사라고 해봐야 밭농사가 전부지만 이마저도 신경을 못 쓸 때가 많습니다. 한땐 생업도 뒤로 하고 봉사활동만 다니기도 했죠. 그 때문에 새끼를 챙겨 먹기 힘들 만큼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려워도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하죠. 다음은 뭐 10원 100원이라도 남 한 푼 주려면 자기가 쓰고 먹고 남아서 줘서는 생전 주려고 해서는 생전 못 주지. 아무리 몇십억을 가진 사람도 자기가 한지 막 항상 만족 못하면 그것은 항상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 게 조금을 가졌어도 좋게 돕고 이웃과 함께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넉넉하진 않았어도 원하는 대로 살아왔으니 이만하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도 아내에겐 미안한 것이 많습니다. 남편이 봉사를 다니는 동안 농사일에 집안일까지 돌봤던 아내. 팍팍한 삶에도 아내는 그 흔한 불평 한마디 건넨 적이 없습니다. 못하게 한다고 또 안 할 양반이 가지. 못하게 하면 또 불평이 있고 한 게 당신이 좋아서 한 게 나는 그냥 못하게 안 했어. 그냥 하시라고. 그럼 편해야지. 마음이 안 편하면 어떻게 살아요? 편해야지. 그래도 밥 안 굶고 잘 살잖아요. 하늘님이 도와줘갖고 열매가 더 많이 열리고 더 잘 돼요. 뭐이든지 땅에 심으면 옛날부터 뭐이든 잘 됐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 안 굶고 살았어요. 좋지요. 제일 잘 살았다고 내 생각이야 요즘에요. 안 그래 그 일을 안 했으면 지금 아파. 그 일을 했고 팍 나가신 게 아픈데 어디로 없어. 하고 집에 계시면 술 잡수고 아파요. 자나깨나 그 봉사 정 하려고. 그래갖고 그냥 아픈 데가 없어. 봉사.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지. 옛날에는 왜 그랬던 거해도 지금은 그냥 건강한 게. 지금은 뭐 매일 나가신 게 건강이 재산이에요. 건강이 재산이지. 돈만은 뭐야. 돈은 없어 우리. 그냥 하루 아들이 좀 하루 그냥 먹고 그냥 살고 그러지. 돈은 하나도 없어. 40여 년 동안 쉬지 않고 거리 청소를 다닐 수 있었던 건 아내와 5 아이들의 응원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선행상의 표창장도 받았는데요. 상금으로 받은 돈은 틈틈이 모아둔 돈과 함께 불우이웃 성금과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시작한 일이 아니니 그 몫도 나눠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권호석 씨의 따뜻한 마음이 알려지면서 팬클럽 아닌 팬클럽도 생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감사의 편지가 도착한 건데요. 한자 한자 눌러 고마운 마음을 담은 편지들. 그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꺼내보고 또 꺼내봐도 물리지 않는 편지. 볼 때마다 늘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자신으로 인해 힘을 얻었다는 사람들. 거리 봉사활동이 준 가장 큰 상이자 재산입니다. 며칠 뒤 전주 비빔밥 축제가 열리고 있는 한옥마을을 찾았습니다. 흥겨운 축제 현장.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권호석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쓰레기를 줍고 있었죠. 사람들 발길이 많은 행사장. 그 어느 때보다 권호석 씨의 활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열리는 나흘 동안 봉사활동을 펼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하루 온종일 찬바람을 맞으며 쓰레기를 줍는 일이 왜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력이 남아있는 한 거리 청소를 멈추지 않겠다는 권호석 씨. 이렇게 하루하루 세상과의 약속을 지켜가다 보면 그가 그랬듯 누군가도 세상을 향해 따뜻한 인사를 건넬 수 있을 테니까요. 건강에 살아가는 날까지는 이제 끝까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보고 실천하는 모습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이제 이라고 다니고 싶습니다.